4대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영남님,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일찍 들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구나 부산이나 뭐 경남이나 경북이나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어찌나 쌩 난리를 치는지. 우리 어머니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은 할매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핏대를 올리는데 아유 속이 뒤집어질라 그런다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뭐 우리 어머니 분이겠습니까? 민주당 지지한다는 게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죠. 사실 뭐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요. 불교방송 근무할 때는 또 부산에서 한 3년 정도 부산 불교방송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 불교방송에서 그때 이명박을 비판하는 그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가 뭐였느냐면 람사르 습지총회를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녕 우포늪 아시죠? 예, 여기에서 람사르 총회를 했었는데 이 람사르 총회에 이 당시 이명박이 와가지고 뭐 습지 보호가 어떻고 뭐 강과 뭐 이런 보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4대강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습지 보호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고, 자기 분열이냐고, 자아 분열이냐고 제가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비난이 솟구치는데 더 제가 짜증났던 거는 보통 그런 항의 전화가 오면 방송국에서 막아주잖아요. 안 막아주는 거야. 제 전화번호까지 뚝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 안에서도 내가 그런 비판하는 게 듣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 아니 진짜 그 양반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쏟는데 여하튼 그럴 정도로 힘들게 버텨옵니다. 그런 면에서 자 지금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서 여전히 이렇게 신념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계신 우리 많은 동지들께 제가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김윤성님 실시간으로는 처음 들어오셨다고요? 예, 강원도시라고 전해주셨네요. 제가 또 춘천에서 또 한 10년 근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참 이 강원도가 괜찮은 동네예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미국 얘기입니다. 자, 미국이 바이든 탄핵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들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탄핵을 진행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딱히 뭔가 드러나지는 않고 있고요. 의혹만 한참 제기되고 있는데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탄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우리 상황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장모 비리, 부인 비리, 김건희 고속도로 비리,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미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미국은 하는데 바이든은 당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걸까요?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입니다. 바이든 may soon face impeachment for Region TDB. Region TDB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바이든이 may soon, 아마도 곧 face, 직면할 것이다. impeachment, 탄핵.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impeachment,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확정되지도 않은 이유로 탄핵을 당한다고? 뭐 이런 황당한 소리가 다 있지? 예, 미국은 이렇습니다.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게 미국인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윤석열 같으면 야, 뼈도 못 추렸겠다. 자, 이게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예요. 자,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원 의장인 케빈 메카시가 목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Impeachment Investigation into President Biden. 네. 목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탄핵 관련된 발표를 했어요. 탄핵 조사와 관련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료를 제출 안 해.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럼 바로 들어가 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8월 달에는 미 의회도 쉬고 그다음에 학교도 쉬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쉬는 곳이 많기 때문에 8월은 아닌데 9월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대로 나온 이 원문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쭉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길게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자, 핵심되는 요약 부분, 바로 이 부분, 이렇게 파랗게 칠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뇌물을 받았나, 혹은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숨기려고 저항을 한다면 곧바로 탄핵 조사로 넘어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의혹을 감추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이고요.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미 하원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뇌물을 받았는지,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부패 혐의가 있다는 얘기죠. 부패방지법, 뭐 김영란법 위반 등등 이런 것들이 확정조차도 되지 않았어. 그런 게 있는지도 사실은 애매해. 아직까지는 몰라. 하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바이든이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안 내놓으려고 뻗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탄핵조사 한다? 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이 내용만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탄핵 절차에 들어간 건 아니야? 할 거라고 으름장 놓는 건가? 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도 있죠. 그래서 미국 하원의 하원 정보망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H-503 이게 아마 안건 번호인 것 같습니다. Impeaching Joseph Biden Jr., President of United States for High Crime and Mid Crime. 네. 중간쯤 되는 범죄이거나 아니면 중범죄, 무거운 범죄와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 대한 탄핵안이라는 의미죠. 이 안건은요, 6월 22일 이미 미국 국토안보위원회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이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미 바이든 탄핵안이 의회에 제출이 됐고 이와 관련된 조사 단계로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바이든한테 자료를 내라, 증거 자료를 내라, 해명 자료를 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수준인데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직접 조사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탄핵 절차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일단 탄핵안이 제출됐고 탄핵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다. 지금 강제 수사를 9월 달부터 강제 수사를 들어가겠다라고 미 하원 의장 메카시 의원이 밝힌 겁니다. 자, 요약하자면 미국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안건이 접수가 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계속 이렇게 미적되면은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다. 아니 9월 달부터 강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핵 절차 시작된 거 맞죠? 그죠? 또 이거 가지고 탄핵 절차가 시작이 안 됐는데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네 이딴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미국 그 의회 정보망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임피치먼트가 탄핵입니다. 자, 바이든 프레지던트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하이 크라임 앤드 맨서너라고 돼 있나요? 예. 경범죄 혹은 중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예, 탄핵안을 제출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죠? 자, 도대체 그러면 여기 탄핵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자, 그 탄핵안에 주장하고 있는 바이든의 중범죄 혹은 경범죄는 어떤 걸 말하느냐?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화면이 겹쳤네요. 자, 하이 크라임 앤드 미드 매너라고 돼 있죠. 자, 요거 보시다시피 보버트 로렌 의원이 제출을 했네요. 예. 그다음에 하우스니까 이게 의회입니다. 그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 이게 바로 이제 그 국토안보. 그다음에 주디시어리 이게 이제 그 법사위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6월 22일에 제출이 됐다라는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바이든의 하이 크라임하고 미드 매너스가 뭐였는지, 중범죄와 경범죄가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 의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거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부패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헌터 바이든이 뭐 아버지의 뭐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업상의 특혜를 얻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연루된 기업이 꽤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렇게 아들 헌터 바이든의 부패 혐의인데 이런 헌터 바이든의 부패 혐의에 덧붙여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역시 이 바이든 탄핵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들 문제도 문제지만 이게 갑자기 속도를 확 내게 된 것은
아들 때문뿐만 아니라 이 후쿠시마 핵 폐수 때문이다. 왜? 후쿠시마 핵 폐수는 결국에 일본의 잘못이고 이것은 방류가 돼서는 안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편을 들어줬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단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써먹었다. 이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의회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탄핵이 되는 탄핵 조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가족의 부패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괜찮아? 바이든이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아들의 부패 문제 때문에 이게 탄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윤석열은 더하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죠. 뭐 어디 한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고속도로 의혹을 비롯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해도 있죠. 도이치모터스 수사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일찌감치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김건희가 개입했다라는 그런 거의 뭐 확실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것도 있잖아. 그런데 수사를 안 해. 예? 어떻게든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요모조모 도망 나가고 있죠. 예? 무혐의 막 내보내고 막 그래. 장모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죠. 장모와 관련해 가지고 그 검찰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방해했다 혹은 개입했다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청 같은 경우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둔 그 행위라든지 또는 법무부에 인사관리국을 둔다든지 또는 그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가지고 검찰개혁법을 완전히 무산시킨 거라든지 이렇게 시행령으로 법률을 위반한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다 전부 다 뭐다? 예,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바이든은 하나인데 윤석열은 몇 개가 되죠. 이제 몇 배가 됩니다. 몇 배. 거기다가 핵폐수 방류 허용 오히려 바이든보다 적극적이었던 게 윤석열 아닙니까? 일본의 기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핵폐수 방류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방류할 수 있었다. 이러고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결정적이었다는 거지. 윤석열이 더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지난 3월 3일절 그리고 이번 광복절 이때 이 공식 석상에서 한 친일 발언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다. 이런 아이씨. 자, 뿐만 아니죠. 독립투사 흉상을 철거하고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상해 임시정부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부입니다. 3.1운동의 정신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런데 독립투사 흉상을 철거한다고요? 이때 독립투사 흉상 중에 뭐 홍범도 장군도 있고요. 김좌진 장군도 있고요. 예, 이회영 선생도 있습니다.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요. 부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분의 흉상을 철거한다고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배한 것이며 말 그대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정체성은 일본입니까? 야, 사실 이쯤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윤석열의 정체성은 일본이냐고. 어떻게 독립투사 흉상을 철거할 생각을 수 있냐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해? 자, 여하튼 헌법 정신을 위반했어요. 비리 혐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에 핵물질이 쏟아 들어오게끔 핵 배수를 허용했습니다. 이거 탄핵하고도 남죠. 바이든만 봐라고. 바이든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에?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탄핵의 탄자도 말을 못 꺼낼까? 미국은요, 지금 미 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쌀벌해요. 심지어 무슨 얘기 나오느냐.
미국 민주당 니네가 트럼프 탄핵하지 않았냐? 우리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쪽 일부에서는 탄핵이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결국 탄핵 안 했지 안 됐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쉽지 않아요. 미국은요,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은 미국 상원이 탄핵 의결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을 탄핵 심리를 하게 돼 있죠. 판결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사법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정치형이라고 하고 정치형 탄핵 제도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냥 해버려. 그래서 국회에서 상하원이 각각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이런 사법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더 탄핵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지만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미국도요, 상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3분의 2는커녕 다수당은 민주당이라고. 탄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걸 뻔히 알고서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해? 왜 뒷짐만 지고 있는 거야? 그래, 윤석열은 대통령이라서 못한다 치고 한동훈은 무서워서 못한다 치고 검사들,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검사들을 왜 탄핵 안 합니까? 그 탄핵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눈에 비는 게 없이 막 설치는 거 아니에요. 에? 감히 원내 제1당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서, 기소하기 위해서 증언을 조작하는 짓을 검사 나부랭이들이 하고 있어.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다고? 탄핵이 쉽지 않다는 얘기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핑계입니다. 그냥 핑계. 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누가 핑계를 대고 있다? 얘네들이지. 얘네들이 왜 탄핵을 주저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이 투쟁을 누가 주도하게 됩니까? 이재명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재명을 흔들지 못하는 거야. 아니, 이 탄핵이 어느 정도만 성과를 보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자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꼴보기 싫은 거지. 이재명이 잘 되는 거는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설령 탄핵이 안 되더라도 계속 해야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검사 탄핵,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거잖아요. 검사 탄핵 탁탁 진행해 봐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팍팍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야. 이재명이 투쟁을 주도하면 못 한다는 거지. 만약에 지들이 이걸 할 수 있으면 했을란지도 몰라. 솔직히 말하자면. 하고도 남을 놈들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거지. 그런 놈들인 겁니다. 참 화가 나는, 정말 이렇게 이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요즘 자꾸 핏대를 올리고 핏대 올리다 보면은 끝에는 이제 뭐 욕도 한 자락 하고 이러니까 제 주변에서 욕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욕을 안 하고 싶긴 한데 이런 꼬락서니를 보니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답답합니다. 예,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죠. 화딱지 납니다. 예, 그렇죠? 자, 이연봉님, 핑계가 아니라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지라고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요, 블링제이님, 확 갈아치워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금치님께서는 지금 채팅글이 족족 필터링 당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보니까, 필터링이 되고 있군요. 우금치님 그 글을 누가 이렇게 가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필터링, 예. 낮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필터링이 되고 있다고요?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예. 참 무섭습니다. 예. 송이님, 이제 국민들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햇님님께서는 죄가 많은 의원들이라고 하셨어요.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예,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